네,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한 이슈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의 이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거래일 시장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는 주 초반에는 사실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들어서는 최근 상승폭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월 15일 날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다소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CPI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1월 달부터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12월 CPI가 수정치가 나왔는데 지난번 발표했을 때는 11월 달보다는 전월 대비 12월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한 수치는 0.1%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12월 CPI가 수정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1월 달 상승했던 우리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를 약간 침체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월 15일 날에는 한국 시간으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주 초반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 이슈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하이브가 SM의 일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소식에 SM그룹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지만 지난번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카카오가 SM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하이브가 일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가 이제 SM 지분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카카오가 SM 지분을 추가적인 매입을 시사를 한다면 SM 그룹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카카오가 인수 자금이 부담되어서 SM 인수를 포기한다면 오히려 SM 관련 종목들이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가 SM을 포기하고 큐브 엔터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내피셜성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사에는 크게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할지 여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2월 11일부터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는데 비자 발급 중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화장품이랑 외국인 카지노,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비자 발급 중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중국 정부도 한국발 비자 발급 중단을 재개한다면 화장품이랑 여행항공 그리고 백화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가 북한을 정찰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AP위성을 대장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AP위성을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데 이게 단기성 테마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저궤도 위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텔리안테크 같은 저궤도 위성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거래일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 뭐가 될까요? 일단 오늘 또 전기차 관련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기사 내용은 그동안 비주류로 여겨졌던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GM이라든지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그리고 스텔란티스라든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시사하면서 관련 원통형 배터리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단 배터리 자체는 크게 각형과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각형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대신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은 약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은 강하지만 내구성이 강하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긴 주행거리에는 다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난 2022년 1월 달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 점유율은 약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우치형은 약 20%, 원통령은 약 15에서 16%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각형이랑 파우치형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이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밸류체인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종목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뉴스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 한 종목 볼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상신 EDP고요. 개인적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탑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부품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매출의 약 90%가 삼성 SDI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 SDI 내에서 중대형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캐파를 늘리게 되면 상신 EDP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과 최근에 10년 동안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양극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지금 현재 증설 중에 있고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도 23기가와트급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24년 말에 가동 예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가 최근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해서 공격적인 증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한 782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46%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2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0%가량 급증을 했는데 영업이익률도 한 13.1%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쭉 따져보고 매출 증감률도 따져봤는데 상신 EDP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가장 화두는 전기차 생산 단가를 낮추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봉 역할로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전기차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GM이라든지 BMW, 볼보, 스텔란티스 등 여러 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시사했기 때문에 상신 EDP는 향후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신 EDP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2,500억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2,5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쭉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원통령 관련 종목 중에서 상신 EDP와 TCC 스틸 같은 경우 스틸을 두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TCC 스틸보다는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시가총액 규모도 작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1,000원까지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가파르게 계속 올라온 추세가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일단 그 주말에 테슬라 주가 지수가 한 5%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한 조금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신 EDP 지금 단가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내일 이제 미국 CPI 발표 확인한 이후에 13일 날 수요일 날부터 15일 날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매집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상신 EDP 포인트 중 하나가 아무래도 삼성 SDI였는데 맞습니다. 삼성 SDI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건
네, 삼성 SDI도 좋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이 크기 때문에 소개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상신 EDP가 시가총액이 한 2,500억에서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3분기 실적에서 보여드렸듯이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24년부터 삼성 SDI 캐파 증설 부분이 매출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 턴어라운드의 본격적인 원년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신 EDP 알아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관련해서는 제가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누적 확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발 원래 2월 말로 예정되었던 비자 발급 제한 중단 제한이 조기에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월 11일 날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자 발급 첫날에는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 양성률이 한 2% 나왔는데요. 바로 직전일 대비해서는 직전일 1.6%에 대비해서는 0.4%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월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일단 보복성으로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한국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점에서 제가 해당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관련 뉴스는 사실 금요일 날 장중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뚜렷하게 부각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2월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다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 파라다이스라든지 외국인 카지노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여행항공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관련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서서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리오프닝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탑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라다이스 가지고 왔고요. 제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 업체 중에서도 지난 11월 11일 날 처음 소개해드리고 여러 차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카지노 매출뿐만 아니라 복합 리조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사실 파라다이스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GKL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전반적인 흐름이 매출 흐름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난해 10월 11일 날 일본의 무비자 발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 테이블 드롭액이 4,763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6.1% 급등했고 전월 대비로는 1.8%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월 카지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87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8.2% 나왔는데요. 급증했는데 지금 1월 카지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이전인 19년 1월 달에 비해서 약 87%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11월 11일 날에 한번 처음 소개해 드릴 때는 팬데믹 이전에 한 50%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됐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벌써 한 87%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출이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VIP 고객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적별 방문객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599명이 방문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6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방문객은 전년 동월 대비 86,000%가량 늘었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소폭 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9% 늘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34% 늘었습니다. 상승 비율은 중국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일본 방문객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일본 방문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많이 늘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제는 일본 방문객 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국 VIP 고객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번 2월 11일 날 본격적으로 중국발 비자 발급 중단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향후에 우리 한국발 비자 발급 중단을 본격적으로 해제한다면 이제 중국 VIP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따라서 파라다이스나 뭐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GKL 같은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밴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표가를 한 2만 원까지 한번 제시를 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2만 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뭐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 시초가에 공격적으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장 초반 이후에 수급 정도를 확인하신 이후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2월 14일 발표되는 미국 1월 CPI 발표 확인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시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맞습니다.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저희는 그 기대감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확인한 다음에 아니요,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 뉴스가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뭐 어느 정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가 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저희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어디로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3시 30분에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오늘은 개인 일정 때문에 제가 네.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고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MBN 골드 페이지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후 5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식 자료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지 잠깐 힌트.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MBN 골드 백인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 골드 백인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